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6개월 전 저는 파혼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만약 틀어지지 않았다면 전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나름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연애머리는 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했을 리가 없죠. 전 남친을 만나게 된 건 바로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여자 때문이에요. 편의상 그냥 시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저희 엄마는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남친 조카가 다니고 있었죠. 당시 저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원 분점 문제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잠시 학원 관리를 맡게 되었죠. 가끔은 학부모 상담도 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대개는 담당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유독 시어머니는 늘 제 방까지 찾아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곤 했어요. 처음엔 이혼한 아들 대신 손주를 챙기는 할머니의 유별난 사랑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 대한 관심 때문이더라고요. 근래 보기 드문 싹싹한 아가씨네요. 남자친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려나? 이러면서 은근슬쩍 제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떠보셨죠. 제가 없다고 하자 반색을 하며 갑자기 SNS를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곤 남자 사진을 보여주셨죠. 요 녀석이 우리 작은 앤데 SNS에서 아주 유명인사라니까. 근데 이 녀석이 헬스장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지 뭐예요.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선남선녀라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요? 혹시 우리 아들 만나볼 생각 없나요? 전 당황스러웠지만 엄마 학원 고객이라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글쎄 그날 이후부터 학원으로 사진 속 그 아들을 보내지 뭐예요. 명목상 손주를 데려오라고 보냈다지만 어머님의 의도는 뻔했죠. 저는 이미 사진을 본 탓에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 설렐 정도였죠. 유학생활을 하며 건장한 외국 남자들을 많이 봐서 솔직히 한국 남자들 피지컬이 제 기준엔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전혀 꿀리지 않았죠. 키 180 정도에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슬쩍 보이는 탄탄한 근육까지. 외형적으론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괜히 SNS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죠. 그동안 사귄 외국인 남자친구들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 체격과 서구적인 외모 덕에 저는 이 만남이 계획적이란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체대를 졸업하고 헬스장을 운영 중이더라고요. 확실히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었죠.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이끌었고요. 그렇게 우린 시어머니 계획대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평일엔 남친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며 개인 PT도 받았고 주말엔 종종 교회 호텔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사실 본능적으로 이끌렸기에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몸으로 하는 대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꿈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한 복판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유학생활 동안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틱한 로맨스를 꿈꿔왔는데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송혜교, 전지현도 김태희도 부럽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랑 함께 다니면 여자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는데요. 처음엔 불쾌했지만 나중엔 느긋하게 그 시선을 즐기곤 했어요. 이 남자의 여자는 바로 나다 하면서요. 당시엔 철이 없던 때라 마냥 행복했어요. 그러다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 알았던 저희 로맨스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뒤 어머님과 손주만 산다고 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 낯선 분들이 계시지 뭐예요. 우리 권사님 며느리감인가 보네. 듣던 대로 부티나게 생겼다. 그분들은 이미 저를 아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친을 쳐다봤더니 남친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님이 나오셔서 같은 교회 신도들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마침 제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 구역 예배 드리던 날이라 와 계신 거라고요. 그럼 날짜 조율이라도 하던가 하지. 그때부터 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신도들한테 제 자랑을 늘어놓지 뭐예요. 마치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분들께 절 소개하려고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신도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고생 끝났네요.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둘 키우며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이제 부잣집 며느리여도 호강하시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곤 뭐가 그리 감사한지 여기저기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시어머니가 호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게다가 부잣집 며느리는 또 뭐예요? 그동안 남친과 연애질하느라 서로의 집안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전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곤 이러시더군요. 아가, 난 처음부터 널 며느리감으로 찜했단다. 우리 집으로 시집와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들밖에 없는 집에 딸 같은 네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기쁜지. 게다가 큰애가 이혼까지 해버려서 적적했는데 이제 근심이 다 사라졌구나. 다 필요 없고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 이러시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몸만 오면 된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혹시 엄마가 운영하시는 학원 때문에 부잣집이라고 생각해서 며느리 삼으려고 한 건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물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본심을 읽었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러질 못했던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몇 번씩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전 바보같이 핑크빛 날들만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잠재운 채 어머님 말만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 말을요. 전 그렇게 그들의 호구가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서 저보다 학벌이 딸리는 남친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댁도 다 이해해 주셨어요. 절 사랑해주고 굶기지 않으면 된다고요. 오히려 부모님께선 남자 외모에 집착하는 제가 외국인과 결혼할까 걱정이셨대요. 아무리 부모님이 사위에 대해 바라는 게 없다지만 외국인 사위는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 남친 상황을 알고도 반기셨죠. 남친도 그런 저희 부모님께 싹싹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부모님을 위한 운동법도 알려드릴 정도로요. 벌이는 약했지만 훈남에 부침성 있는 성격까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조건과는 상관없이 남친과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시 석사 논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밥을 사주신다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던 때지만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아가, 나는 그냥 내가 몸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아니라면서 다들 펄쩍 뛰더구나. 너도 그때 봤다시피 내가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잖니. 결혼하면 다들 며느리가 뭐야 했냐고 교회 갈 때마다 물어볼 텐데 어쩌니? 내가 거짓말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한참을 앓는 소리를 하시길래 무슨 얘긴가 했더니 결국은 남들 못지않게 혼수해오란 얘기를 돌려 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신도들 핑계를 대면서요. 그런데 듣자 하니 어머님이 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설마 철없이 시집을 빈손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어느 정도 맞춰서 해갈 생각이었죠. 어차피 해갈 거 기왕이면 원하는 걸로 해드리자 싶어서 어머님께 여쭈어 봤죠. 그랬더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더군요. 빼곡하게 적힌 혼수 목록이었어요. 적혀있는 품목을 보니 명품 시계와 가방, 그리고 고가의 수입 가전제품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손바느질한 수제 명인 이불 세트 등이 있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죠. 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이건 뭐 한미천 잡자는 심보가 아니고선 절대 이럴 순 없었죠.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곤 찔리긴 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한참을 설명하더군요. 마름 침까지 삼키시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늘어놓으시는데 듣다 보니 살짝 애처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돈께서 집을 반 부담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감사하긴 한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집은 집이고 예단은 다른 얘기 아니냐고. 부잣집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예단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신혼집에 반을 부담한다니요. 제가 정색을 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어요. 집 얘길 제가 아는 줄 알았던 거죠. 알고 보니 얼마 전 어머님이 학원으로 찾아가 저희 엄마한테 5억짜리 신혼집을 해주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며 펑펑 우셨대요. 사돈이 다짜고짜 직장으로 찾아와 건물이 떠나가라 우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던 엄마는 아빠랑 상의 끝에 3억을 해주기로 했대요. 글쎄, 더 기가 막힌 건 나머지 2억이에요. 2억 중 8천은 남친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다나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님께 인사도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저한테 돌아갈 재산 미리 준 셈 치자더군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럼 부모 등골 빼서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게다가 이런 중요한 일을 저만 쏙 빼놓곤 마음 약한 부모님을 찾아가서 버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엔 우리 집이 꽤 대단한 부자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겉보기만 그렇지 실상은 아니거든요. 엄마가 학원 분점을 내시느라 사실 빚이 많아요. 아빠도 곧 퇴직하실 거라 얼마 뒤면 퇴직금 외에 더 이상 벌이도 없고요. 물론 시댁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딸 자식이 부모 노후자금까지 깨면서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우린 시댁에 바라는 게 없는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동정심에 호소해 본인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얻어내는 영악한 분인 것 같았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남친한테 전화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야, 그럼 자긴 예단비 1억 얘기도 모르는 거야? 헐, 시어머니가 신혼집 3억에 예단비 1억까지 요구했던 거 있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었어요. 더 이상 화낼 기운도 없더라고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뭐냐? 그럼 집도 우리 집에서 하고 예단비도 1억이나 받아먹겠다? 그럼 자기는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이참에 팔자라도 고치겠다는 거야 뭐야? 자기야, 똑똑히 듣고 어머님한테 전해.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10원짜리 한 장도 바라지 마. 알았어? 전 제 말만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 남친이 다시 전화해 어머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럼 못 이기는 척 남친을 받아주고 어머님한테 한 방 먹이려고요. 당신 아들도 내 편이란 걸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그건 제 우산이었어요. 이후로 남친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어머님과 크게 다투고 마음이 안 좋아서 연락 못하나 했어요. 그러다 그날 제 말을 끝내는 걸로 알아들은 건가 걱정이 됐죠. 결국 전 남친의 SNS를 열어봤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훔쳐보려고요. 그런데 약간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남친은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친 헬스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남친과 시어머니가 웬 여자랑 있더군요. 딱 봐도 남친보다 8살은 더 들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꽤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감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세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랑 남친이 곧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 앞으로 갔어요. 절 보자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며 남친과 여자를 내보냈어요. 자기랑 얘기하자고요. 그러더니 표독스런 표정으로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할 땐 언제고 뻔뻔스럽게 어딜 찾아와? 파혼이라뇨? 제가 언제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이어갔어요. 자기 아들은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잣집에 장가가게 됐으니 이쯤에서 빠지라고요. 괜히 자기 아들 마음 흔들지 말라나요? 그리곤 절 헬스장에서 쫓아냈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남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불과 3주 전인데 그동안 무슨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머님 표정으로 봐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더 겁이 났죠. 내 결혼이 정말 이대로 끝날까 봐요. 그래서 그날 밤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막을 알게 됐죠. 남친 말에 따르면 그날 제 전화를 받고 어머님과 예단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훔쳐들은 헬스장 회원이 어머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라면 집도 차도 다 해올 수 있다고. 남친은 그 말을 농담처럼 넘겼는데 어머님은 달랐던 거죠. 다음 날부터 어머님이랑 그 회원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대요. 제가 왜 그걸 가만 보고 있었냐고 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회원이 줄어서 걱정인데 혹시 싫은 소리 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쩌나 해서 놔뒀다나요. 말이 돼요? 그깟 돈 몇 푼에 절절매다 엄한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는 게?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남친을 짝사랑해온 여자더래요. 돈도 많으면서 남친네 싸구려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남친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 수수는 알다시피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듯 남친과 그 여자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죠. 처음엔 어머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몇 번 만났는데 싹싹하고 괜찮더라나요. 자기를 많이 사랑했지만 난 엄마 뜻을 어길 순 없어. 우리 엄마 남편 먼저 보내고 우리 형제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 그런 엄마 가슴에 어떻게 못을 박아?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난 그런 엄마 뜻에 따르고 싶어. 다행히 지금 그 사람은 엄마 마음에도 쏙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전화를 끊고 보니 확실해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만나온 이 남자는 세상 둘도 없는 마마보이였다는 사실이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간 허수아비랑 연애를 했나 싶더군요. 그렇게 전 파혼 아닌 파혼을 당했고 한동안 방 안에 처박혀 지냈어요. 혼자 똑똑한 척 하다가 된통 당한 터라 자존심에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처음 며칠은 제 자신을 탓했어요. 그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화만 내지 않았다면 파혼 따윈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말대로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유산 좀 일찍 받는다 생각하면 그만인데 이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느 날과 같이 전 방에 틀어박혀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잠결에 받아보니 한솔이 엄마라고 하더군요. 순간 잠이 확 깼어요. 한솔이는 남친의 조카거든요. 한솔이 어머님이요? 그럼 상준씨 형수님이신가요? 제 말에 한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이가 그래요? 제가 자기 형수라고? 아니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전 잠결에 받은 전화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내 남친의 아내가. 별거 중이긴 하지만 서류상으론 아직 우리 부부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이 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전 전화를 끊고 한솔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한솔 엄마를 통해 지금껏 제가 모르고 있었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죠. 두 얼굴의 남친에 대해서요. 한솔이를 통해 선생님과 제 남편 얘긴 들었어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네요.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니까.
그 사람 상습범이에요. 혼인빙자 사기. 우리 한솔이가 자기 형 아들이라고 했다면서요? 미친 새끼. 그 사람 형제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모자가 아주 똑같이 쓰레기라고요. 엄마가 먹잇감 찾고 아들이 몸으로 꼬시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걸려서 결혼까지 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혼수며 예단비 감당 못하겠다고 했더니 팽 하려는 거 한 소리 생기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같이 산 건 한 2년 되나? 결혼하고도 집 어른 남 못 주고 모자가 혼인빙자 사기를 치고 다녀서 참다 못해 집 나왔어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친권을 뺏길까봐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 소리를 통해 이번 일을 듣고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요. 남친을 혼인빙자로 고소해달라더군요. 한솔이 엄마를 만나고 온 그날 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펑펑 우셨고 아빠는 당장 달려갈 기세로 화를 내셨죠. 결국 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친과 그의 엄마를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 몰래 엄마한테 야금야금 돈을 뜯어갔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소장에 올렸죠. 변호사 말이 상대한테 뜯긴 물품이나 금전이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상세히 모두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요. 엄마는 A4 용지를 꺼내놓곤 그간 시어머니한테 떼인 한솔이 학원비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하나하나 기입해 나갔어요. 구질구질하게 많이도 뜯어갔더라고요. 근데 전 이 정도로는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빅엿을 먹이러 남친 집으로 찾아갔죠. 매달 3번째 수요일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니 다행히 교회 신도 중 한 명이 절 알아보곤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친은 절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남친과 결혼한다는 여자도 와 있었죠. 어머, 어머님, 또 이 짓거리를 하세요? 신도들 앞에서 부잣집 며느리 자랑질하려고요? 근데 어쩌죠? 겉도 모르고 전 예비 며느리가 눈치 없이 찾아와서. 참, 한솔이 아빠는 잘 있나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신도님들은 이대 큰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당연하죠. 애초에 아들은 하나뿐이니까. 제 말에 어머님은 사색이 돼선 제 팔을 끄집어 잡았어요. 상준아 뭐해? 얘 좀 데리고 나가라. 남친이 제 팔을 잡으려길래 전 뿌리치며 말했죠. 놔라. 안 그럼 경찰 부른다. 인간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 아들 조카라고 속이고 싶니? 한솔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넌 더 쓰레기야. 어머님, 믿으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되죠. 어린 손주까지 팔아가며 이러고 싶어요? 권사씩이나 하는 분이? 하긴 그러니까 아들 몸 팔아서 삥이나 뜯고 살았겠죠. 여기 계신 권사님이 혼인빙자 사기범인 건 다들 아시나요? 돈 많은 집 딸내미 찾아서 유부남 아들 앞세워 지금껏 결혼 사기치고 다녔어요. 하마터면 저도 당할 뻔했고요. 돈 좀 뜯었다 싶으면 말도 안 되는 혼수랑 억대 예단비 요구해서 여자 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수법이래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다 들켰는데? 순간 신도들이 웅성거렸어요. 권사님, 이게 사실이에요?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솔직히 아드님 파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며느리건 보여준다길래 이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벌일 줄이야. 죄송하지만 앞으론 우리 교회 출입 삼가해주세요. 같은 교인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다들 가시죠. 신도분들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자 남친의 새 애인은 남친의 뺨을 3개 치곤 쌍욕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드디어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언젠가 제게 보였던 그 무서운 얼굴로요. 넌 창피한 것도 모르니? 남자 몸에 혹해선 정신 못 차린 주제. 내가 너더러 내 아들이랑 사귀려 했니? 네가 좋아 사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입 닥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니네 학교에 나체 사진 쫙 깔릴 테니까. 어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까불어?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미 한솔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요. 그동안 당한 여자들이 소송을 걸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나체 사진 때문이라고요. 남친과 호텔 다닐 때 몰래 찍힌 사진이요. 너, 내 나체 사진도 찍었구나?
그걸로 내 입막음하려고? 진짜 너란 인간은 끝도 없이 추잡하구나. 정말 더러워서 상종하기도 싫다. 근데 이것만은 알아도 넌 이제 끝이야. 어머님, 제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인가 본데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치는지 그쪽이 다치는지.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는지 제가 두 눈 뜨고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전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나치 사진으로 절 협박하는 부분도 잘 녹음됐더군요.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친 집으로 소장이 도착했는지 남친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자기는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죠. 아주 끝까지 구질구질했어요. 전 소송 취하할 생각도 없고 니깟 놈이 죽든 살든 관심 없으니까 니 잘난 엄마랑 상의하라고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헬스장 때문에 돈이 필요해 자기를 사기에 끌어들인 거라고요. 자기도 피해자라나요?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봐요 아줌마. 콩 심은 데선 콩 나고요. 팥 심은 데선 팥만 나와요. 대개 아들이 누굴 닮았겠어요? 그러니 아줌마 업보다 생각하시고 끌어안으세요. 아셨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그때마다 쌍욕을 바가지로 해줬더니 더 이상은 귀찮게 안 하더라고요.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 남친 헬스장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나서 회원도 다 떨어졌다더군요. 남친의 SNS는 욕으로 초토화됐고 거기엔 외국인들도 욕을 달았더군요. 아주 국제적 망신이죠. 현재 전 모자와 소송 중이에요. 혼인빙자 사기와 불법 도찰, 협박으로요.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솔이 엄마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받아내고 이혼을 했어요. 고맙다며 엄마 학원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린 보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서로 고마워하면서요. 결국 전 논문 심사를 포기했어요. 이 정신에 논문을 쓰는 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머리를 식히고 싶거든요. 반성도 하고요. 겉모습에만 혹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고 황폐해진 제 내면도 가꿔볼까 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적어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에 속지 마시고 좋은 짝 만나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